자, 이 페이지 보면 항해수리 정의부터 볼게요. 자, 항해수리는 조금 전에 이야기했죠. 지구 위에 어느 지점에서 다른 지점으로, 어느 지점이라는 게 출발 지점에서 도착 지점이죠. 선박을 어떻게 한다 했나? 안전하고 경제적 두 개 따라다니죠. 안전하고 경제적으로 이동시키는 기술을 갖다 말한다 되죠. 항법의 종류 나오죠. 항법의 종류는 제일 먼저 지문항법이라고 되어 있죠. 지문항법과 보통 이렇게 대비를 하는데 항법이 뭐냐면은 항법이 거의 선박 위치를 낸다고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위치를 내는 방법을 갖다 배운다고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자, 지문항법은 거기 보니까 어떻게 분류를 했나 하면은 실측항법하고 추측항법을 분리해 놨죠. 지문항법은 육지 가까이 항해할 때 쓰는 항법이에요. 실측항법은 뭐냐면 실제 물표를 보고 선박의 위치를 내는 거예요. 실제 물표를 봐요. 실제 물표를 보니까 어떻나 연안 가까이 항해야 되겠지. 물표를 보고서 선박의 위치를 내니까. 그래서 연안 가까이 항해하기 때문에 이것을 다른 말로 하면은 연안항법에 이용하는 것 실측항법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추측항법은 뭐냐면은 물표가 안 보여요. 연안이 좀 떨어졌죠. 떨어져서 항해하려고 하면 물표가 안 보이기 때문에 어떻게 하나 하면은 이거는 우리 선박에서 구할 수 있는 거. 우리 선박에서 뭐를 구할 수 있나 하면 우리 배가 침노가 몇 도로 가는 걸 구할 수가 있겠죠. 그 다음 우리 배의 선속을 알 수가 있잖아요. 우리 배 선박의 속력 또는 지구상의 위치 이런 걸 가지고 추측하면서 항해하는 항법이에요. 주로 이거는 어디서 하나 하면은 육지가 안 보이는 대양에서 한다 해서 대양항법을 할 때 이용한다. 이렇게 우리가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죠. 이렇게 분류를 할 수가 있고. 천문항법은 전체를 보고 선박의 위치를 내는 거예요. 전체를 어떤 게 있나? 태양이 있다. 달이 있다. 별을 보겠죠. 밝은 별만 보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위치를 내는 방법이 천문항법이죠. 요새 대세는 전파항법이죠. 전파를 이용하는 거예요. 전파는 직진성. 그러니까 전파가 굴절되지 않고 거의 직진해. 굴절되지만은 이 성질을 이용하는 게 직진성, 그 다음에 어디 부딪히면은 반사한다. 반사성하고 등속성. 가속도가 안 보고 같은 속도로 가는 거예요. 세 가지를 이용해가지고 위치를 내는 방법인데 우리가 여기서 배우는 거는 제일 지금 많이 나오는 것이 레이더죠. 레이더는 한 5시간 내지 6시간 강의를 할 거예요. 제일 중요하죠. 적어도 2문제 이상 나오는 게 레이더 항법이에요. 할 거예요. 이거는 6시간 정도 할 거예요. 그 다음에 쓰는 것이 GPS가 있죠. 수시로 GPS도 한 번씩 시험 문제 나와요. 요즘 GPS로 거의 위치를 내니까 여기 대해서 한 1시간 반 정도, 2시간 정도 강의를 할 거예요. 그 다음에 옛날부터 써오는 전파계기 중에서 RDF라는 게 있어요. 무선, 라디오 디렉션 파인더예요. 무선의 방향을 탐지하는 기계예요. 무선이 오는 방향을 탐지하는 기계예요. 근데 이거는 아직까지 사용을 하고 있어요. 아주 옛날에 만들어진 건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할 거예요. 그 다음에 로란이라는 선박 위치를 내는 기계가 있어요. 요즘은 GPS가 있기 때문에 거의 안 써요. 안 쓰지만 아직까지 이게 사용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4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거예요. 이와 같이 전파의 특성을 이용해서 위치를 내는 걸 전파항법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이렇게 우리가 분류를 할 수가 있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지구상 위치에 관한 용어 나오죠. 이제부터 이제 실질적인 용어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볼게요. 자, 먼저 지구가 어떻게 생기는가 한번 볼게요. 이 지구예요. 여기 지구 중심이죠. 이것을 A이고 요 길이를 B라고 했을 때 A를 뭐라 하냐면은 적도 반지름 이렇게 이야기해요. B를 극 반지름 이렇게 이야기해요. 자, 지구는 어떻게 생겼냐면은 A에서 B를 뺀 것이 어느 정도 하면 21km 정도 돼요. 무슨 말이야? 지구는 적도 반지름이 길어요. 극반지름이에요. 그럼 지구는 이렇게 생긴 게 아니고 어떻게 생겼다는 거야? 배가 좀 불룩해요. 이게 기니까. 이렇게 좀 약간 생겼어요. 어느 정도 기는가 한번 볼게요.
자, 21km 정도 길다 했는데, 타율이라는 용어가 있어요. 타율은 어떻게 내나 하면 A분의 A-B로 내요. 이거는 1-A분의 B하고 똑같죠. 이게. 자, 그러면 우리가 원이라 합시다. 저게 원이라 하면은, 원의 타율은 어떻게 A분의 A-B로 하면, 원은 A하고 B하고 길이가 같죠. A하고 B하고 길이가 같으니까 1-A분의 A가 1이잖아요. 1-1은 얼마예요? 원은 타율이 제로예요. 자, 그러면 지구는 어느 정도 되느냐? 지구의 타율은 297분의 1 정도 돼요. 자, 이것을 소수점을 고쳐볼게요. 0.003367 정도 돼요. 왜 소수점으로 고친다면은 이것도 0에 상당히 가깝죠. 이게 0.0033이 0에 상당히 가깝잖아요. 그럼 이게 무슨 이야기냐면 지구도 원에 상당히 가깝다는 이야기. 21km 더 길지만은. 그래서 지금부터 이야기하는 것은 지구를 원으로 보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제일 먼저 그 용어 중에 대권, 속권이 나오죠. 이게 지구예요. 여기 지구 중심이에요. 지구 중심을 지나게 단면을 잘랐어요. 이렇게. 지나게. 그러면 지구 단면이 뭐로 보이나? 원으로 보이겠죠. 단면이. 그 원이 지구 중심을 지나게 잘랐을 때 보이는 원을 갖다가 뭐나 하면은 대권이라고 해요. 대권. 대권이 몇 개가 있나? 무수히 많죠. 지구 중심을 지나게 잘랐을 때 생기는 원이 무수히 많아요. 그 다음에 지구 중심을 지나지 않게 잘랐다. 이렇게 자르는 거죠. 이것을 뭐라고 하면은 속권이라고 해요. 얼마 정도 되나? 무수히 많죠, 이것도. 그런데 뒤에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나? 이게 그레이 스컬이라고 되어 있죠. 스몰 스컬 되어 있죠. 항해에 나오는 용어는 영문도 다 알아놔야 돼요. 왜? 회사 영어에 그대로 나와요. 회사 영어. 알아놓으면 회사 영어 하기가 엄청 쉬우란 거예요, 이게. 됐죠? 그래서 영문 다 그 갈로 있는 거 다 알아놓습니다. 그래, 스컬, 스몰 스컬이에요. 예. 대권성은 간단하죠. 지구 중심을 지나게 잘랐을 때 생기는 원이죠. 이게 시험 문제 나왔던 거예요, 옛날에. 이게. 자, 볼게요. 대권, 그래, 스컬은 지구 중심을 지나는 평면을 잘랐을 때 생기는 원이고, 지구 중심을 지나지 않게 잘랐을 때 생기는 원은 속권이라고 이야기하죠. 이것도 시험 문제 나왔어요. 자, 그 다음에, 이 항해는 엄청 많죠. 페이지가 지금 700페이지 되니까. 그런데 이걸 다 외우려고 하면은 어렵잖아요. 외우는 방법이 있어요. 그림을 그릴 줄 알면은 모든 것이 그림으로 그려져요. 항해는. 그림을 그릴 줄 알면은 90% 아는 거예요. 90%. 조금 전에 대권 속권 그림 그렸죠. 자, 마찬가지. 자, 지구가 이렇게 있어요. 지구를 돌리는 축. 지구가 서에서 동으로 돌잖아요. 돌리는 축을 뭐라 하나 하면은 지축이라고 이야기해요. 지축. 이거는 많이 아는 거 아니에요. 그 다음에 지축의 끝. 지축의 끝이 어디가? 지축의 끝. 여기죠. 지축의 끝. 지축의 끝을 뭐라 하나 하면은 지극. 이렇게 이야기해요. 지극. 지극은 위에 북극이 있고 남극이 있죠. 얘는 북극, 남극이잖아요. 이게 북극 남극이에요. 그런데 이것을 뭐라 하나 하면 위에 있는 그걸 진북이에요. 진북. 위에 있는 거기. 요게 지축의 끝을 지극이라고 했죠. 지극에는 남극, 북극이 있잖아요. 그런데 지축의 끝인 지극이 진북이에요. 북에는 세 가지가 있어요. 무슨 진북이, 진짜배기 북쪽이라고 생각하면 돼. 진북이 있고, 자석의 북쪽인 자북이 있어요. 그 다음에 나북이 있어요. 나북은 나침이의 북쪽이라는 뜻이에요. 콤파스 북쪽이라는 세 가지 종류의 북쪽이 있어요. 그 중에 진짜배기 북쪽. 이거는 진은 선생님이 한 번만 적어볼게요. 이거 많이 봤죠? 진짜배기라는 게 참진짜잖아요. 진짜배기 북쪽이라는 뜻이에요. 이게. 어디가? 지극이, 지축의 같은 지극이 진북이에요. 자, 진북이 있으면 뭐가 있다 했나? 자북이 있다 했죠. 자북. 자북은 진북에 좀 떨어져가 있어요. 여기 자북이 있어요. 자북은 자석의 북쪽이에요.
자식의 북쪽. 자북이 있으면 여기에 자남이 있겠죠. 자남이 있을 거 아니에요. 자, 여기서 양극을 잇는 대권. 양극. 이극이죠. 양극을 잇는 대권이에요. 대권을 뭐라 하면은 좌오선이라 해요. 여러분들이 좌오선 이야기 많이 들었죠. 그런데 정확하게 좌우선이 뭐라고? 양극을 잇는 대권. 북극과 남극을 잇는 대권을 좌우선이라고 해요. 그런데 그 좌우선 중에서 진북과 진남을 잇잖아요, 지금. 진북과 진남을 잇으니까 무슨 좌우선이야? 좌우선 중에서도 진좌우선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자북과 자남을 이었다. 그럼 무슨 좌우선이겠나? 당연히 자기 좌우선이겠죠. 자기 좌우선이 되겠죠. 자, 그러면은 진좌우선과 자기 좌우선이 여기 자북은 자석이 북쪽이죠. 진북은 절대 안 변해요. 지축이니까, 지축의 끝이니까. 근데 자북은 오늘 내일 매일 변하고 지금도 변하고 있어요. 돌고 있어, 자북이. 자북이 움직여요, 이게. 자북이. 자, 그러면은 자북과 진북 사이 각도가 있죠. 또는 진좌우선과 자기좌우선이라는 각도가 있죠. 이 각도, 요 각을 뭐라 하면 상당히 중요하죠. 이게 앞으로 계속 나올 거예요. 편차라고 해요. 제일 중요한 용어가 나왔어요. 편차라고 해요. 편차. 편차를 바리에이션이라고 해요. 바리에이션. 자, 편차가 뭐라 했나? 진북과 자북의 사이 각도 또는 진좌우선과 자기좌우선 이런 각도라고 했죠. 여기에서 대가 되는 게 다음 나올 거예요. 뭐가 있나 하면은 자차가 있어요. 자차는 다음에 나올 거예요. 편차부터 띄워놔야 돼요. 자, 편차를 우리가 찾아야 돼. 편차를. 계산을 나중에 해주기 위해 편차를 어디서 편차를 찾나 하면은 해도에 나와요. 해도. 해도에 편차가 나와요. 여기서 편차를 어디 찾는다고? 해도에 찾아야 돼. 해도에 어디에 찾나? 해도의 나침도에서 찾는다 했어요. 나침도가 어떤 거냐면은, 자, 이게 해도예요. 해도를 여러분들이 본 사람도 있고 안 본 사람도 있을 거야. 자, 해도가 이렇게 있으면은 해도에 여기 방위판이 이렇게 돼가 있어요. 여기 북쪽이죠. 방위판이 2개가 있는 데가 있고 3개가 있는 데가 있어요. 2개가 있다 합시다. 2개가 있으면은 요것이 뭐냐면 나침도예요. 요게. 어떤 역할을 하나? A점에서 B점으로 요 각도가 몇 도다, 방위가 몇 도다, 침노가 얼마다고 할 때 삼각자를 대고 평행기시는 도수를 읽어주죠. 읽어주면 알 수가 있죠. 이게 뭐냐면 나침도예요. 여기에 나와요. 편차가. 어떻게? 중앙에 보면은 편차를 적어놨어요. 이거 나중에 볼 거예요. 어떻게 생겼는가. 자, 그래서 다시 이야기합니다. 진북과 자북의 사이 각도 편차라 했죠. 진좌우선과 자기 사이 있는 각도 편차라 했죠. 편차가 어디에 나온다고? 해도에 나와요. 해도 어디에? 나침도에 나온다는 거예요. 여기까지. 자, 그 다음에 그래서 좌우선하고 했어요. 이 좌우선 중에서 런던에 보면 그린 전문대가 있어요. 런던 교회에 있어요. 여기 런던이 여중부에 있어요. 런던 그리니치 천문대를 지나는 좌우선을 무슨 좌우선이라고 하면은 본초 좌우선이라고 해요. 이 본초 좌우선은 경도의 기준이 되는 거예요. 이것을 영도로 해서 일로 가면 이스트, 일로 가면 웨스트로 쳐요. 웨스트. 이렇게 정하는 것이 본초 좌우선이에요. 그러니까 경도의 기준이 되는 거죠. 본초 좌우선.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자, 그 다음에 자, 이게 지축이라고 했죠. 지축이 있어요. 지축이 것을 지극이 북극 남극 있죠. 양극을 지나는 대권을 좌우선이라고 했죠. 자, 그런데 지축에 직교하는 대권 하나밖에 없어요. 이거는 직교하는 대권은 지축에 직교하는 대권은 이것밖에 없어요. 이것을 뭐라 하면 적도라고 해요. 여러분들이 적도라 하면은 대충은 알고 있어요. 적도, 더운 지방 이런 거. 근데 정확하게 알아가면은 지축과 직교하는 대권 이렇게 나와야 돼요. 적도예요. 그 다음에 적도에 평행한 속건이에요. 속건을 말하면 거등권이라고 하죠.
거등권도 여러분들 알고 있어요. 근데 정확하게 하면 적도의 평행한 속권, 다른 말로 하면 뭐예요? 지축에 직비하는 속권, 이렇게도 이야기할 수가 있겠죠. 이게 거등권이. 이 적도를 중심으로 위에 있는 것을 뭐라 하면은 북이라 하죠. 밑에 있는 것은 남이라 하죠. 사우스를 붙여가지고. 몇 도까지 측정하는? 90도까지 측정하게 되어 있죠, 위도는. 그런데 이 거등권 중에서도 위도가 23도, 27도, 23도 27분 되는, 23도 27분 되는 거등권을 뭐라 하나 하면은, 요 거등권 중에서 직권이라고 해요, 직권. 직권 중에서, 직권이라고 하고, 밑에 이것도 직권이죠. 직권 중에서 위에 있는 직권은 하직권이라고 해요. 밑에 있는 직권은 동직권이라고 이야기를 한다. 이렇게 되어 있고, 그 다음에는 위에 있는 66도 33분, 밑에 또 66도 33분 되는 거등권을 뭐냐면은 극권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다 배운 거예요, 이게. 국민학교 때도 배웠어요. 이 부분을 뭐라 하나? 열대라 하죠. 이 부분은 온대, 여기도 온대가 있을 거고, 끝부분은 끝에 있는 것은 뭐라고 한다? 뭐, 한대 이렇게 이야기 하잖아요. 그 다음에 하직권, 직권을 여러분들이 뭐라고 배웠나 하면은 회기선이라고 배웠어요. 북쪽에 있는 건 북회기선, 남쪽에 있는 건 남회기선 이렇게 배운 거예요, 이게 전부 다. 자, 이걸 알고 한번 볼까요? 자, 3페이지 메뉴에 봅니다. 3페이지 메뉴에, 자, 지축과 지극이 있죠. 지구 자전축이죠. 지축의 양쪽 끝을 갖다가 뭐냐면은 지극이라고 하는데 북극과 남극이 있다. 이것이 진북이죠. 꼭 알아놔야 되는 부분이에요. 진북이에요, 이게, 지축이. 그 다음에 적도거든권. 적도는 지축에 직기하는 대권이죠. 위도 기준이 된다. 0도죠. 거등권은 적도에 평행한 속권 또는 지축에 직기하는 속권 이렇게 이야기한다. 평행권이란다. 적도에 평행하니까 평행권 또는 위도를 나타내니까 위도권이라고 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직권, 회기선을 이렇게 했죠. 적도에서 23도 27분 떨어지는 거등권이다. 북쪽에 있는 것은 하직권, 남쪽에 있는 건 동직권이죠. 극권, 위도 66도 33도는 거등권을 갖다 극권이라고 했죠. 그 밑에 이제 좌우선, 아까 뭐라고 했죠? 좌우선, 양극을 잇는 대권이라고 했죠. 본초 좌우선, 영국 그리니치 천문대를 지나는 좌우선을 본초 좌우선이라고 하고, 이것은 경도의 기준이 된다 했어요. 그 다음에 진좌우선, 진북과 진남을 잇는 좌우선, 자기좌우선, 자남과 자북을 잇는 좌우선 이래 되겠죠. 그 사이 각도를 우리가 편차라고 이야기를 했다 이렇게 되겠죠. 여기까지는 뭐 아주 쉽죠. 기본적인데 여기도 시험 문제 나왔어요. 그리고 하나 한 단원이 끝날 때마다 뭐를 하나 하면은 기출문제를 풀어볼 거예요. 실질적으로 제일 중요한 게 기출문제예요. 어떻게 나왔는가 유형을 알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단원이 끝날 때마다 기출문제를 그 단원을 어디서 나왔는가 뽑아가지고 풀이하려고 할 거예요. 단원이 끝날 때마다 그렇게 알아두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4페이지 보면 제일 중요한 용어 중에서는 시험 문제 제일 많이 나오는 거예요. 뭐냐면은 볼게요. 위도, 경도, 변경이 있어요. 자, 이 용어는 기초 용어로서는 제일 시험 문제 많이 나오는 거예요. 자, 알아볼게요. 여러분들 대충은 알고 있어요. 위도가 뭐, 경도 뭐 대충 알고 있는 거 아니에요. 자, 먼저 항상 용어가 나오면은 영문 알아놔겠죠. 야구도 알아놓으면 편해요. 자, 위도를 시험 문제 회사 영어에서 나왔어요. 위도를 뭐라고 하면 라티투드라고 해요. 그래서 우리가 야구로 라트라고 많이 표시해요. 라트. 그 다음에 경도는 롱기투드라고 해요. 에로 NG로 표시하고 에로로 표시하게 하고 보통은 남다라고 많이 표시를 해요. 남다라고. 그 다음에 변이는 디라트인데 디라트로 표시하는데 주로 갈고리 L로 많이 표시해요. 약으로서. 그 다음에 변경은 DLO예요. 제일 중요한 개념이 뭐냐면 변경이 제일 중요해요. 변경 개념만 알면은 항해는 어느 정도 알았다고 생각하면 돼. 자, 하나씩 알아볼게요. 먼저 변이 변경은 이거는
변이라는 게 뭐냐면 위도가 변한 양이에요. 경도 뭐겠어요? 변경. 경도가 변한 양이에요. 그러면 뭐가 있어야 되나? 출발점과 도착 지점이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반드시 이거는 두 지점이라는 게 나와요. 출발 지점과 도착 지점 두 지점이 안 나오면 변이 변경이 없어요. 이거부터 제일 기본이죠. 그 다음에 위도는 뭐냐면 위도는 적도에서 어느 정도 떨어진 날을 나타내는 수치예요. 수치예요, 이건. 적도에서 어느 정도 떨어진 날을 나타내는 거예요. 이거는 적도에서. 자, 경도는 뭐냐면 아까 나왔죠. 본초 좌우선에서 어느 정도 떨어진 날을 나타내는 수치예요, 이것도. 이 경도. 자,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우리나라에서 반을 내는 선을 뭐라 했나? 38선이라 했죠. 38선이라는 게 무슨 이야기냐면은 위도 38도라는 이야기예요. 38선이라는 게. 그러면은 적도에서부터 38도 떨어져 있다는 거예요. 부산은 얼마 정도 되는가 하면은 부산은 위도가 34도 정도 돼요. 부산은. 그러면은 34도 노우죠. 북쪽에 있으니까. 노우죠. 그러면은 무슨 이야기야? 부산은 적도에서부터 34도 정도 떨어져 있다는 거예요. 위도가. 그 이야기예요. 자, 경도는 뭐냐면 우리 여기 부산이 129도 정도 돼요. 129도 정도 되면 이게 무슨 이야기야? 본초 좌우선에서 동쪽으로 129도 떨어져 있다는 이야기죠. 그러니까 어떻나? 이거는 적도에서 어느 정도 떨어졌냐? 이거는 본초 좌우선에 어느 정도 떨어진다는 나타내는 수치예요. 그런데 정확한 것을 이야기하면 좀 다르죠. 자, 볼게요. 정확하게 해석을 해볼게요. 위도는 그림으로 전부 해설한다 했어요. 그림 있잖아요. 위도를 나타낼 때는 적도를 뭐로 나타내나 하면은 직선으로 나타냈어요. 나타낼 때. 자, 그러면 위도라는 게 이야기해볼게요. 위도는 어느 지점의 거등권과 요 지점 A 지점이 거등권이에요. 거등권과 적도 사이에 이 말이 나와야 돼요. 요 적도 있죠. 적도 사이의 좌우선상의 호의 길이. 요 길이에요. 요 길이가 위도예요. 좌우선상의. 그러니까 어느 지점의 거등권과 적도 사이의 좌우선상의 호의 길이. 요것이 뭐냐? 또는 지구 중심에서 이루는 각길이 되겠죠. 이게 바로 위도라는 거예요. 다시 합니다. 위도는 어느 지점의 거등권과 적도 사이의 좌우선상의 호의 길이가 된다는 거예요. 이 위도. 경도는 그림이 약간 다르죠. 경도는 적도를 이렇게 경도할 때는 경도는 적도를 어떻게 하나 하면은 이와 같이 입체적으로 그려요. 왜? 적도가 필요하니까. 경도 이야기할 때는. 어떤 것이냐? 여기에 런던 그리니 천문대예요. 그리니 천문대를 지난 좌우선이 뭐라겠어요? 이거 본초 좌우선이죠. 본초 좌우선하고 어느 지점을 지나는 좌우선 사이에 낀 적도상의 호의 길이. 그럼 어떻게 되겠나? 요 길이잖아요. 또는 지구 중심에서 이루는 각 이래 되겠죠. 이게 뭐냐면 경도예요. 경도 다시 이야기합니다. 경도라고 하는 것은 본초 좌우선과 어느 지점을 지나는 좌우선 사이에 낀 적도상의 호의 길이에요. 적도상의 호의 길. 그러니까 적도가 필요하니까 이렇게 그렇죠. 이게 변이 간단해요. 이것도. 변이는 위도가 변한 양이라 했죠. 그러면은 두 지점의 거등권, 출발점과 또 두 지점이 안 나오면 안 되겠죠. 그래서 이 지점의 거등권과 이 지점의 거등권 사이에 낀 좌우선상의 호의 길이. 요게 뭐냐면은 변이가 된다는 거예요. 변경. 마찬가지죠. 변경은 입체적으로 그린다 했어요. 두 지점의 좌우선, A 지점을 지나는 좌우선과 B 지점을 지나는 좌우선이 있겠죠. 좌우선 사이에 낀, 두 지점의 좌우선 사이에 낀 적도상의 호의 길이. 이게 뭐가 된다고? 변경이 된다는 거예요. 항상 그림을 그리면서 처음 듣는 사람은 그림을 그리면서 무조건 외워야 돼. 시험 문제 많이 나왔던 부분이에요. 자, 그 다음에는 변이 변경은 부호가 있어요. 이게 출발이 지점이고 도착이다 갑시다. 그럼 출발 지점과 도착이면 연결하는 거예요. 연결했을 때 밑으로 내려가면 사우스라는 부호를 붙여줘야 돼. 올라가면은 빼줘야 되겠죠. 그런데 자, 변경은 이와 같은 때, 여기서 이렇게 했을 때는 이 길이가 얼마나 되는가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요게 A 지점의 위도고 요게 B 지점 위도니까 두 개를 더해줘야 되겠죠. 그래서 부호가 서로 다를 때는 합을 낸다는 거예요. 부호가 같을 때는 어떻게 되는가 봐요.
여기서 이렇게 항해했다 갑시다. 그럼 어떻게 되나? 이 길이에다 이 길이를 빼줘야 되겠죠. 이 길이가 답이 되겠죠. 그래서 같은 부호일 때는 어떻게 된다? 차를 낸다는 게. 변경은 계산이 좀 복잡해요. 변경은. 그래서 이게 변이는 계산하기가 쉬워. 변경은 계산하기가 복잡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은 계산 문제가 나온다는 거예요. 계산 문제가. 변이, 변경 계산은. 그래서 이것도 마찬가지로 계산을 해볼 거예요. 자, 여기까지 하고 한번 볼게요. 자, 먼저 44페이지를 한번 보세요. 4페이지 보니까, 자, 1번 위도. 자, 위도 나왔죠. 위도 나오면 뭐를 생각하겠나? 적도가 안 나오면 안 돼요. 적도에서 어느 정도 떨어지는 수치잖아요. 그러니까, 라티투드, 라트락하고, 어느 지점의 거등권과 적도 사이의 이 말이 나오죠. 적도 사이의 좌우선상의 호기를 이야기한다. 적도를 0으로 해서 남북으로 90도까지 측정하고 북쪽에 있는 것은 북이, 남쪽에 있는 것은 남이라 한다. 출발위도 라트 프롬이라 했죠. 뭐뭐로부터. 라티투드 프롬, 출발위도와 도착지위도가 있다. 변이는 어떻게 된다 했나? 두 지점이 안 나오면 안 돼요. 갈고 L로 표시하죠. 변이는 두 지점을 지나는 거등권 사이에 낀 좌우선상의 호의 길이. 이렇게 되죠. 같은 부호이면 어떻게 된다 했나? 차를 내고, 다른 부호이면 합을 낸다. 그 다음에 부호는 출발 지점과 도착점이 연결했을 때 밑으로 내려가면 사우스, 위로 올라가면 노스 벼를 붙여줘야 되겠죠. 자, 그 다음에 하나 또 새로운 용어가 하나 나왔죠. 여위도라는 말이 나왔어요. 여의도는 90도에서 여기 위도를 하면 나와요. 무슨 이야기겠나? 자, 아까 여기 위도라 했죠. 여기 위도잖아요. 여의도는 뭐냐면은, 여의도는 90도가 요게 여의도라는 거예요. 요게. 그러니까 다른 말로 하면 어떻게 되겠나? 여의도라 하는 어느 지점의 거등권과 적도가 이거 극 사이의 좌우선상의 호의 길이가 되겠죠. 그것을 여의도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90도에서 위도를 빼면 되겠죠. 그것이 여위도 이래 된다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경도를 봐요. 경도는 롱기투드라고 이야기를 했죠. 자, 경도라는 것은 어느 지점의 거등권과 본초 좌우선 사이에 낀 좌우선상의 호의 길이 또는 지구 중심에서 이루는 각을 갖다가 경도라고 한다. 본초 좌우선을 연결해서 동쪽 서쪽으로 180도까지 측정한다고 했어요. 앞으로 변경과 경도를 이야기할 때는 항상 그림을 이렇게 그립니다. 어떻게 그리냐면은, 자, 눈을 여기서 보는 거예요. 사람이 눈을 거기에서 딱 있으면서 밑으로 내다보는 거예요. 내다보면 어떻게 보이나 하면 동그랗게 보여요. 여기 거기에요. 중간이니까. 거기고. 이거는 뭐가 되겠나, 그러면은? 거기에서 내다보면 뭐가 되겠나? 적대예요. 원이. 됐죠? 그 다음에 여기서 이렇게 하면 이게 뭐가 되겠나? 거등권이에요. 다시. 좌우선이에요. 좌우선. 영도 좌우선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영도에서 이렇게 가면은 뭐가 되나 하면은 영도 좌우선이죠. 본초 좌우선이잖아요. 본초 좌우선을 중심으로 오른쪽은 이스트, 왼쪽은 웨스트 되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가 90도가 되겠죠. 90도 이스트. 여기는 90도 웨스트. 그 다음에 여기는 180도가 되는데, 요 같은 지점이에요. 같은 집에, 이거는 이스트, 웨스트가 돼. 이렇게 그리는 거예요. 우리는 어디 있나? 부산은 129도에 있다 했죠. 여기 있는 거예요. 129도 이스트에 있는 거예요. 요 좌우선이. 됐죠? 그 다음에, 위도는 어떻게 되겠나? 위도는 90도잖아요. 우리는 부산은 34도 정도에 있다 했죠. 요게 34도의 거등권이 된다는 거예요. 그릴 수 있겠어요? 이걸 못 그리면 절대 안 돼. 계산하려고 하면 항상 이 그림을 그려야 돼. 경도위도는. 자, 그 다음에 변경을 볼게요. 제일 중요한 게 변경이에요. 자, 변경은 경도의 차를 변경이라고 한다. 그런데 두 지점의 변경이라고 하는 건 여기 변경이죠. 두 지점의 두 지점이 나와야 되고, 좌우선 사이에 낀 적도상의 호의 길이 또는 지구 중심에서 이루는 각을 갖다 이야기하고, 자, 두 지점의 경도가 같은 부호이면 차를 내고, 다른 부호이면 합을 낸다 했죠. 합을 내요. 자, 근데 합을 냈는데, 합이 180도를 초과하면은 어떻게 되나 해도 360도에서 빼서 부호를 반대로 한다. 어려워요, 이 말이.
그 다음에 반대로 하고, 그 다음에 출발 지점보다 도착 지점이 동쪽이면 이스트, 서쪽이면 웨스트로 붙인다고 했어요. 말이 좀 어렵죠, 이게. 그림으로 이해를 해야 된다는 게. 자, 제일 중요한 거예요, 지금. 변경은 어떻게 한다고? 좌우 시간에 180도 이내 각으로 표시 안 하면 안 돼요. 180도 이내 각으로 무조건 표시되어야 돼요. 제일 중요한 거예요. 변경은 180도 이내 각으로 표시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예? 알아놔야 되겠죠. 자, 그러면은 계산 문제를 풀어볼 텐데, 자, 간단하게 하나만 낼게요. 우리가 lot from 뭐라 했나 아까? 출발, 뭐로부터 출발유도예요. 출발 경도예요. 출발 경도가 어디나 하면은 출발 경도가 170도 웨스트라 합시다. 그 다음에 lot in 도착 기도가 170도 이스트라 합시다. 이렇게 했을 때 DL로 변경을 구해보라 이 말이에요. 자, 하는 거 잘 보세요. 어렵지는 않아. 그림을 일단 그려야 돼요. 그림을 못 그리면 풀 수가 없어요. 그림을. 자, 그림을 어떻게 그린다 했나? 이렇게 그린다 했죠. 이렇게 하고, 항상 선생님은 그림을 그릴 때는 항상 같은 방법으로 그려요. 그리고 여러분들도 이 방법으로 그리는 게 제일 편할 거예요. 영도라 했죠. 이러고 가면 뭐라 했나? 이스트. 이렇게 가면은 웨스트예요. 여기 어디야? 90도 이스트. 여기가 90도 웨스트예요. 우리가 어디 있나? 170도 웨스트에 있죠. 어디 있나? 여기 있는 거예요. 됐어요? 여기 있는 거예요. 어디에 도착하나? 170도 이스트 여기에 도착한 거예요. 됐죠? 여기서 이렇게 향해인 거예요. 하살표. 잘 봤죠? 자, 하살표를 봤잖아요. 자, 먼저 공식대로 문제를 한번 풀어볼게요. 공식대로. 밑에 있는 공식 있죠? 자, 공식대로 풀어볼게요. 공식대로 풀어보면은 제일 먼저 출발리도가 나트 프롬이 170도죠. 도착이 이렇게 되잖아요. 그러면은 170도 이스트고 170도 웨스트니까 부호가 서로 다를 때는 어떻게 한다 했나? 그게 공식에 합을 낸다 했죠. 합. 그래서 합을 냅니다. 합을 내면 DL로는 340도가 나오죠. 그런데 변이 변경은 뒤에 부호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됐죠? 부호가 없으면 안 돼. 무슨 부호겠나? 이스트겠나? 웨스트겠나? 자, 이걸 잘 알아야 돼. 이게 합 170도를 합해가지고 340도가 나왔잖아요. 그럼 340도라는 게 뭐냐면은 어떻게 갔는가 봐요. 이 각을 더해준 거죠. 170도 웨스트, 170도 이스트를 더해준 거잖아요. 그러면 항해를 어떻게 했나 하면은 이렇게 간 게 아니고 여기서 이렇게 간 거예요. 됐죠? 이 340도는 이렇게 간 거예요. 그러면 부호가 뭐가 되는 거 제일 중요해요. 부호는 이걸 봐야 돼. 이게 뭐야? 시계 무슨 방향이에요? 반대 방향으로 가면은 우리가 어디로 갔나 하면은 여기서 동쪽으로 가는 거예요. 출발지부터 도착지점이 동쪽에 있는 거예요. 됐죠? 제일 중요한 게 지금 동쪽으로 간 거예요. 이걸 보는 거예요. 동쪽으로 간 거예요. 시계 반대 방향. 동쪽으로 하면 뭐라 했나? 이스트라 했죠. 됐죠? 340도 이스트가 답이에요. 그런데 아까 뭐라 했어요, 선생님이? 변경은 180도 이내각으로 표시되어야 된다 했죠. 그러니까 이거 안 되잖아요. 틀렸잖아요, 이게. 그러면 어떻게 한다 했나? 여기 공식에 360도에서 빼서 부호를 반대로 한다 했어요. 중요하죠. 그러면 360도에서 빼서 부호를 반대로 한다 했잖아요. 그러면 빼면은 DL로가 얼마가 되나? 360도 빼니까 20도가 되죠. 부호는 이스트가 아니고 뭐가 된다고? 웨스트. 여기 답이에요. 구하기가 엄청 힘들죠. 그래서 앞으로 이렇게 안 구합니다. 그림으로 구해요. 자, 그림으로 구해볼게요. 이건 공식에서 그림으로 구해볼게요. 아, 그림 그려놨죠. 자, 출발지점, 도착지점 연결합니다. 방향이 어디예요? 시계 방향이죠. 시계 방향으로 갔잖아요. 시계 방향으로 가면 이걸 봐요. 이거 뭐 웨스트잖아요. 됐죠? 방향은 웨스트다. 값은 얼마 되면 이 각 더하면 될 거 아니야. 항상 이 각이 이렇게 구합니다. 170도니까 여기 180도죠. 여기 몇 도예요? 10도. 이거 몇 도예요? 10도. 10도 다음은 얼마라고? 20도면서 부호는 뭐라고? 웨스트. 이렇게 구하는 거예요.
항상 구할 때는 공식으로 구하는 게 아니고 뭐로 구한다고? 공식으로 구하는 게 아니고 그거로 구하는 거예요. 그림으로 구하는 거예요. 자, 어떤 시험 문제 어떤 게 나왔는가 한번 볼게요. 시험 문제 이런 게 나왔어요. 출발이 나왔다 프롬이 어디서 출발했냐면은 170도 웨스트에서 도착이 130도 이스트에 도착했다. 이러면은 변경의 부호가 얼마냐, 뭐냐, 이렇게 나온 거예요, 시험 문제. 간단하죠? 구해볼게요. 그림을 안 그리면 안 된다 했어요. 이래가지고, 0도고, 이렇게 가면은 이스트, 이렇게 가면은 웨스트고, 90도 이스트, 90도 웨스트, 180도죠. 어디 있나? 180도 여기 있죠. 도착은 여기 도착했죠. 그러면은 자 연결해 볼게요. 여기서 이렇게 연결하면 어떤 쪽으로 간 거야? 웨스트로 간 거예요. 부호는 웨스트예요. 그 다음에 이각을 더하는 거예요. 이각 얼마겠어요? 요게 170도고 요게 그러니까 10도 아니에요. 이건 몇 도예요? 130도니까 50도죠. 그래 10도 더하면 얼마예요? 60도면서 부호는 웨스트. 이게 답이에요. 이 시험 문제 나왔던 거예요. 그래서 이거 어렵진 않죠. 그런데 계산으로 가면 문제가 어려워요. 하지 말고 어떻게 한다고? 그림으로 가는 거예요. 그림으로. 이것도 예제 문제 가지고 다시 한 번 더 풀어보도록 하겠어요. 자, 여기까지 하고 잠깐 쉬었다 하도록 하겠습니다.